정신과에 가서 술 끊는 약 처방받아서 먹으면 좀 나을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진짜 많이 받아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게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약으로 치유가 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혹시나 약이 듣는다고 해도 끊는 순간 재발되는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나 저요라고 명확하게 뾰족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그동안 제가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던 차에 알코올 중독 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알게 돼서 제가 하다 한방병원까지 오게 됐는데요. 활명 한방병원의 허정우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우선 선생님을 처음 보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활명 한방병원 원장 허정우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는 암 환자들 위주로 진료를 보고 있고요. 암이라는 질환 자체가 독립된 질환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상태로 인해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에게 좀 더 다양한 양방뿐만 아니라 한의학적인 거 그리고 대체의학이나 자연치유적인 거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적용을 해서 환자분들을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심리적인 것까지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암 환자분이나 알코올 환자분들이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스님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이렇게 인터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찾아뵌 이유는 제가 예전에 어떻게 하면 이 중독을 극복할 수 있을지 굉장히 오랜 연구와 공부를 하면서 정말 우연히 한의학으로 알코올 중독 치료가 가능하다는 칼럼을 접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인터뷰를 해야 좋을지 고민을 막 하던 차에 이제 허 원장님을 감사한 인연으로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좋은 답을 주실 것 같아서 제가 찾아뵀는데 보통 일반적인 알코올 중독 치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과 가서 항갈망제와 같은 약을 처방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거나 있더라도 약 끊으면 재발되는 경우가 대다수고 심지어 나중에는 약이랑 알코올을 같이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사실 알코올 중독의 그 원인부터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알코올 중독을 어떤 질환으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육체 문제로 국한시켜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발생된 기전을 차례대로 역추적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 심리적인 거고 그 심리적인 게 오게 된 어떤 사회적 환경적 그런 원인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양방에서 쓰는 약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항갈망제 같은 경우 말 그대로 갈망 욕구를 억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죠. 당연히 먹고 있을 때는 당연히 일시적으로 억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게 그 약발이 떨어지면 혹은 약을 끊으면 다시 그 욕구가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양약의 상당수는 특히 그런 욕구를 조절하는 약들은 이제 내성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처음엔 듣는 것 같다가 이제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 효과가 떨어지고 그럼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또다시 알코올이든 뭐든 다른 거에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시작부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중독 돌려막기라고 제가 부르는 맞아요. 게 정확한 있거든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코올은 끊었는데 약에 의존하거나 둘 다 끊었는데 쇼핑에 의존하거나 그도저도 안 되면 뭐 음식에 의존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돌려막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어서 그렇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그러면 한의학으로도 알코올 중독 치료할 수 있고 이걸로 근본적인 치유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일 것 같아요. 네네. 한의학은 기본적으로 오장육부를 굉장히 중시해요. 양방 쪽에서는 뇌라는 브레인을 최종 어떤 컨트롤 타워로 보고 이거를 어떻게든 조절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뇌보다도 오장육부를 중요시하는데 특히 지금처럼 이 알코올 중독에 국한시켜서 보자면 간하고 심장 쪽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심장이요? 당장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간이 맞아요. 네. 그런데 심리적인 영역까지 가면 그거는 심장과 관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한의학은 실제로 뭐 동의보감에도 그렇고 옛날 책들에 다 그 심리치료 영역을 다루고 있거든요. 오,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그쪽에 관한 약들도 다 있어요. 처방에. 한약이 심리치료에 쓰이는 도움이 돼요. 네. 우와, 네네. 진짜요? 사실 한약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허브 그렇죠. 허브죠. 니까 허브는 실제로 신경계에 작용을 하니까 그럼요. 오, 되게 일리가 있네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고전 한의학에 다 나와 있다. 이미 많이 나와 있죠.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알려져 있는 거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너무 네. 너무 중요한 건데 네네. 사실 지금 우리 중독 얘기하고 있지만 그 정신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진짜 누구나 하나쯤은
그 정신과에서 처방받는 무슨 질환, 무슨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울 장애, 네, 뭐 네. 기분 장애, 네, 성격 장애, 네. 뭐 신경증 별의별 네, 거 다 가지고 네. 있는데 왜 이 좋은 게 안 알려져 있는 거죠? 저도 그게 답답해서 네. 그거를 알리려고 이제 병원에서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와. 그걸 조금 세분화시켜서 설명을 하자면 그 담배도 그렇고 알코올도 그렇고 소위 중독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마약도 네. 결국은 뇌신경계통을 망가뜨리고 네. 물질적으로 중독을 시키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빼는 게 첫 번째예요. 가벼운 분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분들 이 정도만 해도 사실 꽤 좋아지실 수가 있죠. 네. 근데 문제는 대부분 중증 중독 환자분들은 그 정도 레벨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분들이었으면 사실 다른 방법으로도 이미 해결됐을 확률이 되게 이 높죠. 채널을 안 보실 확률도 높고. 그렇죠. 여기에 안 들어오실 확률이 네. 높죠. 예. 근데 대부분은 그 심리적인 요인이 훨씬 크게 껴있을 네. 텐데 그건 결국은 심장 문제거든요. 한의학 특징 중에 오장육부를 감정하고 결부시켜서 보는 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간, 심, 비, 폐, 신 이게 이제 오장인데 네. 간은 분노와 관련이 있어요. 분노의 조금 라이트한 버전이 네네네, 짜증인 짜증. 거죠. 그 분노나 짜증은 간하고 관련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심장은 기쁨하고 관련돼 있는데 기쁨이 과해도 문제가 되고요. 그렇죠. 기쁨이 너무 부족해도 문제가 돼요. 음. 사실 현대인들 대부분은 기쁨이 부족해서 문제된 경우가 많죠. 길 가는 사람 랜덤하게 100명 붙잡고 당신 삶이 요즘 정말 즐겁고 신명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전 5%가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사회 구조 자체가 맞아. 그러기가 너무 힘들죠. 정말 일 열심히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소득은 없고 시간도 없고 내가 책임지고 부담해야 될 건 너무 많고 이 구조에 다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에 계속 처해 있는 사람들은 이 심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간하고 심장 두 개가 가장 이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의 내지는 현대인들의 심리 문제에 그 중요한 장기고요. 사실 내가 마음을 긍정적으로 해야지라고 해서 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의지만 갖고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헛된 맞아요. 노력인 것 같아요. 한약이나 내지는 아로마나 이런 걸 갖고 관리를 하면 네. 내가 의지만 갖고 할 수 없는 영역을 상당 부분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딱 아로마 이야기 하셔서 제 다음 질문이 아로마였거든요.